12월입니다. 올 한 해 중진기고 전구동보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6개국 20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애틀, LA, 콜로라도, 뉴저지, 애틀란타, 멕시코시티 거쳐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두바이까지 이렇게 부지런히 돌았습니다. 유럽 그랜드 오픈식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애터미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바이에 갔던 것은 직접 판매 산업협회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2026년 직접 판매 산업 세계 대회를 한국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위상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 상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어요. 제가 대통령상을 받더라도 그냥 대표이사 보고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상은 내가 직접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제 2번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을 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다단계 판매를 정말 존경받는 비즈니스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직 뭐 존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정은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는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찰총장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꼭 강도한테 검찰총장이 상을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상이 10여 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상을 줄 만큼, 그것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CCM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CCM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요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수년 동안에 소비자 피해가 단 한 건만 있어도 그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상을 좀 심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거절을 당했냐 하면은 이유가 없어요. 니네 다단계 회사잖아. 다단계 회사에 무슨 CCM 인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서류 접수가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하여간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심사를 나왔습니다. 교수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랐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심사 첫 해에 바로 인증을 받았고 지금 3회차 연속 인증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소비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회사다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만 더 지나면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다단계 판매를 한다는 것이 숨길 일이 아니고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로 바뀌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한번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그때 다단계 사업자였습니다. 예. 우리 파트너들한테는 리더니까 와, 이 사업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떳떳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강의 빵빵 때렸었어요. 근데 아들 담임선생님 앞에 가서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살짝 돌려가지고 유통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학교를 나오면서요 너무 뒤통수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 정문을 향해 가지고 딱 돌아서서 내가 아들 때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지만은 내 손자 때에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반은 된 것 같아요. 어떻든 이제 지금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원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 보면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필품인데 그 생필품의 품질이 좋고 싸서 내가 써보고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도 써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 소비자 조직이 커졌을 때 소개비로 광고비 대신에 내가 수당을 받는 거다. 그럼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애터미에서 이제 제품 설명도 듣고 하실 거예요. 제품 설명을 들었을 때 저 제품, 저 화장품, 저 샴푸, 저 치아 이런 것들은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이 품질이 더 좋은 것 같고 가격도 더 싼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실 분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쓰던 제품들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가격과 품질을 판단할 수 있죠? 쓰던 제품인데 이게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더 품질이 좋은데 가격은 더 싸네? 나는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일을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건은 써야 되겠는데, 이런 확신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물건을 왜 사느냐?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화를 갖는 것이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은 좀 비싼 것을 사서 수당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면은 나중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는 순간에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금은 손해를 보면서 확보해서 나중에 수당을 더 받는 거.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투자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자 개념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나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은 내가 물건만 딱 사고 수당을 한 푼도 못 받더라도 손해나는 것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경쟁사로 생각했느냐? 할인 매장, 백화점,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들을 경쟁사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할인 매장 가가지고 물건 샀어. 수당 못 받았다고 손해봤다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돈 주고 샀을 뿐이에요. 수당 한 푼도 안 받아도 손해났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할인 매장에서 파는 물건이면은 우리는 더 싸게 팔겠다. 또 백화점에서 파는 품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품질을 판매를 하겠다. 가격은 더 낮은 가격에. 그래서 이거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까지 애터미가 경영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론 고유가, 고금리, 물가도 이제 계속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워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의 영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시내에 있는 상가들을 가보면은 유독 임대라든가 점포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은
점점 더 심화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애터미에서 수당 좀 받으면 자기도 가게 하나 하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미쳤냐 그냥.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대세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뭐 다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적으로 좀 하자 이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합장으로 나선 겁니다. 대장으로. 그래서 자, 우리 소비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가서 예를 들면은 뭐 대형 마트라든가 그런 대형 플랫폼에 가서 물건을 사주면은 문제가 뭐냐? 내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는데 그 돈이 돈 많은 주주들이나 경영자들한테 돈이 계속해서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해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주면은 결국은 그 플랫폼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유통업자들을 부자를 만들어 줬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 됐는데? 우리가 물건 사줘서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줬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사주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그 이익금은 우리가 나누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는 다시 우리 조합원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수당이라는 게 뭐냐? 우리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조합은 아니에요. 조합은 아니지만은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는 어떤 거냐면은 정확한 개념을 얘기하면은 퍼스널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APP. 여러분들은 APP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 퍼스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애터미 퍼스널 비즈니스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하고도 또 차원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자몰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터미만 일반 상품을 팔면서 거기서 PV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해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할 사람 이름을 적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 그럼 보통 한 250명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럼 뭘 보고 아느냐? 결혼식장에 보면은 대개 한 200명 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 평균 250명.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거야. 뭐라고 알리느냐?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당신하고 같이 하고 싶다. 나만 성공할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성공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투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돼. 입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돼. 내가 이 애터미를 만들면서도 입 하나로 만들었어. 여러분도 입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 내가 써봤더니 싸고 좋더라. 그리고 너도 해. 어떻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데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를 하는 동업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해. 그냥 물건이나 달래. 그러면 물건을 줘. 또 갖다 달래. 회원가입도 안 하고. 또 그럼 배달을 해줘. 그런데 배달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는데 가는 목적이 뭐냐?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달도 하세요. 그런데 배달만 해주고 빅비즈니스라는 얘기를 안 하면 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이 비즈니스에 더 큰 비전을 느끼고 더 잘할 사람들이 나와.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로 돼 있어요. 완마케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느냐? 우리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먼저 가. 처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엄청나게 물건만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먼저 시장을 개척을 해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7만 명인가, 내가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수만 명이 있어요, 회원들이. 근데 아직 지사 오픈을 못하고 있어. 거기는 관세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수입을 하면은 그냥 너무 비싸.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회원들이 그 방글라데시 지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옆 나라에서 그냥 배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 곤란한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몇 억씩 물건을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얼른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부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부자 못 된지 아세요? 제일 큰 원인이 있어.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가지고 부자 못했다 뭐 그런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진짜 부자가 못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자 될 생각을 안 했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자 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나 부자 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얼마 벌면 부자인데 그랬더니 한 500에서 1000만 원, 여러분 500에서 1000만 원 한 달에 벌어가지고요 절대 부자 못 돼요. 부자 같은 삶을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20만 원, 30만 원 용돈을 드려야 될까요? 300만 원, 500만 원 생활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생각이라도 했냐 이거야. 부자의 삶이 어떤 건지 생각을 했냐 이거야. 결국은 부자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300에서 700 받는 그런 자리, 그냥 그 자리 부러워가지고 막. 여러분들 애들 너무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버려. 그리고 애들한테, 아들 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니네 돈 버는 거 안 해도 돼. 니네 먹고 살 거, 니네 손자까지 다 먹고 살 것을 내가 다 벌어놓을 거니까 니네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야 세상에는 돈 버는 거 말고도 가치 있는 일들이 있어. 이런 것 좀 해봐. 이 정도 얘기하면은 멋진 부자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부자 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퓨처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1억 정도를 버는 사람이 되겠다. 집은 어떤 집에서 살겠다. 차는 어떤 차를 타겠다. 또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내가 누구누구를 도와주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라이프 시나리오, 영화를 한 편 머릿속에다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성공한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믿고 가면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그때 17명 모아놨어요. 우리 여기 박정수 임페리얼이 오리탕집 하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그 망한 오리탕집에 17명 다 신용불량자들. 그래가지고 그 앉혀놓고 내가 어떤 강의를 했느냐,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런데 애터미는 초인류 기업이 될 거다,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당신들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10억을 주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지게차로 떠가지고 주겠다고 17명 모아놓고, 그리고 에쿠스를 주고 에쿠스 리무진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타고 간 자동차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애터미에 사운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지금 부자의 표정과 눈빛과 언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그런 글로벌 유통회사를 만들겠다, 전 세계로 나가자 하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집에 가면은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일단 가족들한테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자고 해. 그러면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상이야. 왜냐? 성공한 모든 사람은요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서민으로 살지 마. 서민. 제발 좀, 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나는 서민적인 것이 좋아. 이런 사람들. 나도 회사 망해가지고 서민 한번 해봤어. 개뿔을 좋기는 좋아요. 내가 저 월세방 사는데 그 옆집에 술 먹은 사람이 우리 거기 월세방 대문 앞에다가 막 오줌을 줄줄 싸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막 내가 한마디 했지. 아저씨 여기다가 오줌을 싸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너 새끼 여기 살잖아. 여기 사는 놈이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이 월세방 사는 놈 나보다 더 못난 놈이 너 새끼 큰 소리 치냐고. 그때는요 권위가 통하지 않을 때는요 침묵이 인격이야.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면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제가 관악 산에를 올라갔어요. 산에를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다 봤어. 내가 저 동네를 떠난다. 어디로 갈 거냐? 쭉 내려다 봤더니 저기 이렇게 골짜기가 쭉 들어가 있는데 거기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틈만 나면 그 동네를 돌아다녔어. 그리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여기 집 나오거나 땅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 월세 50만 원짜리 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동네 다니니까 나중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인 줄 알고 인사를 하더라고. 이웃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네 살다가 거기 집 짓고 살았어요. 어떻든 머릿속에다가 뭐를 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세요. 미쳤다고 할 만한 꿈을 꾸세요. 나는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 미쳐버리겠다 하는 그런 꿈이어야 돼. 나는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하다가 죽어도 나는 좋아, 나 목숨 걸 거야. 이런 정도의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냥 미쳐버릴 만큼. 제가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가능성이요, 제가 1%도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쳤더니 실제로 지금 13명 10억을 떠줬어요. 자, 어떻든 우리가 이 아주 가능성이 적지만은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캄캄한 동굴에 갇혔어. 그런데 저 동굴 입구가 동전만하게 보여.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 동전 속으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자 그러면서 거기 주저앉아. 여기도 어둡고 여기도 어둡고 다 어두운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인생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래도 저 불빛이 적지만은 저 불빛을 향해서 가야만 된다고.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고.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내 가족들이 다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나는 무릎이 깨지더라도 가야만 된다고 외치면서 가는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장애가 큰 게 아니에요. 꿈이 적은 거예요. 주먹만한 장애가 있어. 바퀴가 롤러스케이트 바퀴만 하면 이거 장애 못 넘어가. 그런데 이만한 바위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꿈이 이만큼 크면은 그냥 굴러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키우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목소리가 적어요. 그 된다는 말을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외치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하다가 힘들면 안 해. 프로는 어떻게 해요? 프로는 힘들어도 해요. 그냥 취미생활을 하면 마라토너는 가다가 힘들면 걸어가도 돼. 그런데 세계대회에 나갔어. 자기 이걸 상금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 숨이 여기까지 차더라도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도 끝까지 뛰는 사람이 프로다 하는 거예요. 자, 프로 권투 선수, 리그에 올라갔어. 팍팍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추어는 안 해. 친구들하고 그냥 할 때는 야, 아파. 그런데 프로 선수가 뭐 아프다고 그래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더라도 그냥 다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면 이유가 딱 하나요. 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루즈 배 타고 가족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우아한 여행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분들이 백만갑 하면서 어깨띠 두들고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분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비즈니스를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권해주는 거야. 상대편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려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멋지지는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닥을 빡빡 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보다도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막 쫙 해서 설득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초절하게라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허접함의 터널을 초절하리만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요. 후배들이 와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리 와봐. 나는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얼만큼 처절하게 일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아이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 나가는 데는 정말 이 힘든 과정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냥 애터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얘기들을 가끔 하시죠들. 그런데 사주팔자보다는요, 사주팔자가 관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상보다는 이 심상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상불여 심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관상을 아무리 잘 타고 태어나도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운명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관상이 안 좋아도 마음 상태가 좋으면은 그 관상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놈 마음이 조속지간에 변해. 그럼 이 마음을, 심상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요 얘기가 동양 고전에 안 나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 만들어냈어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키 있죠? 배의 키. 그
배에 비하면 키가 적은데 그 배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키가 결정을 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혀가 있어요. 그래서 혀는 작은 지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지체지만은 이 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계속 죽일 놈 살릴 놈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다니는 인생을 보면 안 돼. 그런데 뭔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거 된다 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혀를 잘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렵다는 얘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혼자 해도 안 돼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혼자도 안 돼. 왜? 여러분이 들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야.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놨어. 아니 무슨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가 항상 기쁨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항상 긍정을 향해 있어야 된다. 빛을 향해 있어야 된다. 성공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혀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관상을 컨트롤하면은 모든 것이 다 벗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사자성어 그냥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해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제 말대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부자가 되더라도 죽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실패구나. 그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셔 놓고 결국은 실패작을 만드신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생명을 원래 2개를 기획을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100년짜리 생명.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100년짜리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이오라고 읽어, 바이오. 그 비오스라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하나씩 지금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100년 동안 우리가 인생 열차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열차 안에서 우리가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막 장관, 국회의원, 막 총장 이런 거 막 되는 거 막 또 누가 더 많이 가질까? 막 황금 덩어리 현금을 막 이만큼 안고 있어. 근데 기차는 절벽을 향해서 칙칙칙 가고 있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끝에 불못이 있다고 그랬어. 아무리 많은 것을 끌어안고 있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애터미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하나 더 얻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생명을 2개를 설계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요 아담한테 불어넣은 생명이 있고 또 선악과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옆에 생명과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났어요. 그게 뭘로 나타났냐? 예수님이라는 생명으로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받으시면은 첫 번째 생명인 비오스가 없어지더라도 2번째 생명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는 다음 주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22일 날 애터미 파크에서 10시부터 10시까지 오세요. 설교는 10시 반에 시작이 돼. 10시까지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전문적으로 목사님들이 쭉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되시고
또 애터미 사경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